1탄 잘 보고 오셨나요? 1탄에서는 제가 웨딩 박람회 상담 받고 예시콜 투어하고 뭐 이제 DVD 업체, 아이폰, 뭐 본식스냅 업체들 예약해놓고 신랑 예복 투어랑 신부 드레스 투어까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요, 이제 중간중간에 하나씩 이제 계획되어 있는 스케줄, 타임라인에 따라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. 그 다음에 저희가 진행했었던 건 저희는 웨딩밴드, 결혼반지였었던 것 같아요. 결혼반지도 사실,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요. 업체 종류뿐만이 아니라 선택하는 기준도 되게 다양한데 일단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백화점 명품 브랜드로 갈 것이냐, 청담을 갈 것이냐, 종로를 갈 것이냐, 이렇게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저도 일단은 기준이 없으니까 좀 다양하게 다 둘러봤는데요. 일단 명품 브랜드, 저도 그때 강남 신세계 분점에 오픈런을 해서 이제 명품 대기줄을 서가지고 제가 원하는 브랜드들을 들어가서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반지들, 웨딩밴드들을 몇 개를 껴봤습니다. 근데 예뻤는데 친구가 제가 웨딩밴드 이제 투어하러 또 가기 전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제가 막 이런 저렇고 막 고민도 있고 막 걱정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걱정하지 마, 반지가 너를 택할 거야, 너가 반지를 택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마음이 편했는데 그래, 뭐 가서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굳이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뭐 또 안 해도 되는 거니까 편한 마음으로 한번 투어를 해보자 이러면서 돌아다녔어요. 여러 개의 업체들 반지를 꼈는데 예쁜 반지들도 있었지만 근데 반지가 예쁜데 뭔가 제가 막상 생각했던 그림은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명품 반지는 그 정도, 저도 그냥 투어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청담으로 갔습니다. 청담에 가서 또 여러 개 반지를 꼈는데 예뻤어요. 예뻤지만 또 뭔가 잘 마음이 안 오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제가 그리고 느낀 게 제가 좋아하는, 선호하는 이 반지에 대한 이미지가 그냥 저는 깔끔하고 심플한 걸 좋아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여기에 내가 막 뭔가 많이 추가하지 않을 거라서 뭐 이거는 그냥 잘 맞추면 되겠다, 뭐 되게 그냥 심플해졌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. 그래서 종로에 있는 또 여러 업체들을 갔습니다. 이것도 그날 한여름이었는데 쉽지 않았어요. 다 이제 각각 하루는 명품을 쫙 돌아다니고 하루는 청담을 쫙 돌아다니고 또 이제 빨리 이 시기에 반지를 해야 되니까 한 2, 3일 지나서 또 빨리 종로를 또 하루에 또 한 두세 군데 돌아다니고 굉장히 정신이 없었던 결혼 준비 시기였는데 결국에는 종로에 있는 이제 좀 큰 업체에 가가지고 반지를 맞췄고 거기도 상담을 굉장히 잘해주셨고요. 저는 종로 장점은 일단 가격이 확실히 메리트가 있어요. 명품 밴드들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웨딩밴드를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저는 또 그것보다 커스터마이징 되는 게 좋더라고요. 뭔가 되게 이건 개인의 가치 기준인데 지금 아니면 뭐 언제 우리가 그렇게 명품 반지를 그렇게 사겠어, 정말 평생 끼는 우리 사랑의 증표 같은 결혼 반지니까 명품으로 하자 해도 너무 좋고 또 근데 명품 브랜드는 그 반지가 딱 디자인이 고정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내가 나만의 커스터마이징이 좀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 있는데 종로나 청담 뭐 이런 데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좀 내 취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전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종로에 있는 업체에 가서 제가 좀 다양한 디자인들을 또 겁나 많이 껴보고 성격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. 엄청 많이 또 계속 껴보고 막 이건 화려한 것 같아요, 이거는 조금 심플한 것 같아요, 조금 이거보다는 가미된 거 없을까요? 껴보다가 마음에 드는 반지를 골라서 그때 저는 화이트로 되어 있는 이제 디자인만 나와 있는 걸 꼈는데 좀 컬러를 바꾸고 싶어서 컬러 바꾸고 뭐 중간에 이제 가드링 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하는 반지를 잘 셀렉을 했습니다. 반지를 잘 했고요. 웨딩밴드는 그렇게 좀 다양하게 또 우리의 기준대로 잘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또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스튜디오 촬영을 가기 전에 이제 우리 스튜디오에서 입어야 할 옷을 골라야 되잖아요. 스튜디오 촬영할 때 입을 옷을 고르기 위해서 우리 좀 전에
신랑 예복 투어랑 신부 드레스 투어 했었잖아요. 그럼 투어가 끝나고 이미 이제 결정된 업체가 한 군데씩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업체들에서 보통 이제 드레스나 예복을 하게 되면은 스튜디오 촬영본을 대여를 해줘요. 어차피 스튜디오 촬영본은 그날 하루만 입으면 되니까 대여를 해줘서 신랑 예복했었던 데를 또 가가지고 우리가 스튜디오 촬영 때 어떠한 사진을 찍고 싶은지 어떤 색감의 옷을 입고 싶은지를 미리 조금 사전에 생각을 해놓고 가셔서 다양한 색감들 중에 골라가지고 이제 예약을 해놓으면 됩니다. 뭐 사실 남자친구는 거의 그때 나왔던 우리가 맞췄던 예복 한 벌 입을 거고 완전 짙은 네이비 있었고 저희는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는 거 하나 골랐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고 만족스러웠어요. 뭐 그리고 또 뭐 있었나? 얼마나 빌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딱 빌릴 수 있는 수량만큼 잘 빌렸고 신부도 이제 그 업체에 오랜만에 다시 방문을 해서 스튜디오 촬영본 드레스를 여러 벌 입어봅니다. 근데 이제 본식 드레스는 내가 좀 뭐 이렇게 퍼지는 스타일이나 뭐 벨라인, A라인 이런 거를 입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스튜디오 촬영은 진짜 사진으로 많이 다양하게 남기는 거니까 뭐 붙는 것도 입어보고요. 나는 탑을 선호해 했는데 좀 이렇게 가려진 것도 입어봐도 예쁘고요. 다양한 디자인들 입어보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.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, 다른 신부들의 이제 웨딩 화보 같은 거 많이 참고해서 내가 어떤 컨셉으로 찍고 싶은지 생각을 해가시면 드레스를 고르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요. 앞에서 많은 힘을 빼서 그런지 갈수록 제가 이제 힘이 없어져요. 나는 그냥 다 괜찮아의 마인드가 돼가지고 업체를 가서 신부님 뭐 어떤 식으로 사진 찍고 싶은지 뭐 대충 시안이나 뭐 캡처해본 사진들 있으세요? 했는데 저는 없었어요. 없어서 저는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 약간 머릿속에 깔끔하게 찍고 싶고 안에 본 거 입어보고 싶고 일단은 추천해주시는 거 입어보겠습니다 해서 하나씩 입어봤습니다. 근데 또 너무 제가 좀 말씀드리는 대로 저 그것보다는 좀 이런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이렇게 의견을 당일날 그래도 말씀드리니까 제 취향에 맞는 것들 많이 추천해주시고 또 많이 인기 있는 것들 또 많은 신부분들 또 잘 많이 고르시는 것들 이제 추천해 주셔가지고 잘 골랐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 촬영 날 입게 될 드레스를 이제 고릅니다. 업체마다 이것도 숫자가 조금 빌려주는 대여 개수가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일 혜택을 이제 받아가지고 스튜디오 촬영본 4벌을 빌릴 것인지 아니면 스튜디오 촬영 3벌에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본식 당일 본식 드레스 입고 2부에 뭐 피로연이나 아니면은 뭐 연회장 투어 할 때 2부 드레스를 이 업체에서 빌릴 것인지 뭐 선택이 가능했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4벌 스튜디오 때 다 다양하게 이 업체 걸 입어보고 싶어서 4벌을 대여를 했습니다. 다양하게 이렇게 골라서 대여를 예약을 해놨었고요. 자, 그리고 나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요, 웨딩 박람회 때 제가 선택했었던 업체 저는 그대로 갔어요. 스튜디오는 그대로 갔고 메이크업 업체는 중간에 플래너님이랑 상담을 해서 한번 바꾸기는 했습니다. 처음에 추천해주셨던 데 말고 다른 데 조금 더 또 추천해주세요 해가지고 추천해주셨던 제휴된 업체 중에 한 군데를 골라서 거기를 이제 예약을 해놨던 상황이었고요. 그렇게 해서 저는 25년 2월 예식인데 10월달, 24년 10월달에 촬영을 했어요. 근데 약간 지금도 저는 플래너님이 짜주신 그 계획표대로 이제 갔는데 스튜디오 업체 측에서는 저보고 조금 늦게 온 편이라고. 왜냐면 사진 수정을 받고 수정돼서 수정 파일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더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살짝 듣기는 했습니다. 근데 뭐 크게 개의치는 않았어요. 왜냐면 날씨가 그날 너무 좋았고 사진이 너무 잘 나왔고 제 기분이 좋았고 했기 때문에 전 10월 달에 제가 촬영한 거에 뭐 그렇게 큰 뭐 불만이나 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. 어쨌든지 간에 이때 이제 스튜디오 촬영을 합니다. 뭐 조금 땡겼다면 뭐 9월쯤 했겠죠? 사진을 잘 찍었고, 자, 여기에서 저희는 이때 이 타이밍에 상견례를 잡았어요. 이 상견례는 이제 각각 요것도 커플들마다 아예 결혼을 시작하기 전에 웨딩 홀 투어 전부터 상견례를 하는 집안도 있고요. 아니면 저희처럼 예식홀을 좀 이제 잡아놓고 중간에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 상견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준비가 조금 타이트한 커플들 같은 경우에는 예식하기 조금 정말 전에 뭐 이렇게 상견례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도
이제 집안마다 분위기가 다 다른 것 같아요.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 양가에 각각 저희가 인사는 먼저 드렸고, 인사 드린 이후에 이제 예시콜 투어 하기 전에 이제 양가 부모님께 각자가 잘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. 이제 결혼 준비를 저희가 진짜 하려고 해요. 뭐 이제 예시콜 투어를 해요.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많이 저희가 결혼 준비하는 과정을 부모님께 많이 공유를 드린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애들이 뭐 홀을 잡았구나, 드레스를 보러 가는구나, 어느 정도 이제 인지는 하고 계셨던 상태였고, 이제 상견례가 조금 저희는 결혼 날짜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뒤쪽이었었던 것 같기는 한데, 뭐 가을에 이제 좀 여름을 피하고 싶어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가을에 조금 이제 선선한 날씨에 10월 달에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. 그래서 상견례를 잘 마무리를 했고요.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10월 첫째 주가 중요한 회사에 일이 있었고, 그리고 상견례를 중간에 하고, 그리고 나서 그 주 토요일이 제 스튜디오 촬영이었어요. 그래서 좀 빡센 일주일이었었던 생각이 납니다. 상견례 스튜디오 촬영 잘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또 한숨을 돌릴 수 있어요. 왜냐면 어차피 촬영이라는 좀 중요한 임무를 하나 또 컴플리트 했기 때문에. 그리고 나서 스튜디오 촬영이 끝나고 한 2, 3주 정도 뒤에 그 업체에 가서 사진 셀렉을 해요. 사진 셀렉을 하면 요 셀렉한 사진이 나중에 수정본으로도 받을 수 있고 웨딩 앨범으로, 스튜디오 앨범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 사진 선택을 하고요. 그리고 나서 원본 사진을 받습니다. 그러면 그 원본 사진을 뭐 내가 사설업체 맡겨서 수정해가지고 모바일 청첩장 제작할 수 있으니까, 저희는 뭐 그냥 뭐 업체에서는 조금 늦게 오셨네요 라고 했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던 이유가 어차피 사설업체에 사진을 어느 정도 맡길 예정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았고요. 이때 이제 종이청첩장도 같이 준비를 합니다. 종이청첩장도 제가 업체를 한 3군데에서 막 시안을 미리 받아보고 결정을 했는데요. 진짜 성격 왜 이래. 근데 어쨌든 그 각각의 3개 업체가 다 예뻤는데, 와, 다양한 것도 너무 많고,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거 또 디자인 잘 골라가지고 예쁜 종이 청첩장을 만들었습니다. 청첩장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 진짜구나, 진짜 내가 시집을 가는구나 생각이 들었고요. 요 시기에 이제 신랑 신부의 좀 굵직한 건 많이 끝났는데 짜잘짜잘하고 이제 주변 지인들 관련된 게 좀 많이 남았어요. 일단 혼주 한복, 혼주 양복, 혼주 메이크업샵, 요거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. 뭐 흔히는 웨딩홀이 있으면 웨딩홀 안에 있는 그런 이제 메이크업샵을 많이 이용하시기도 하고요. 아무래도 동선이 편하니까. 아니면은 그 인근 지역으로 잡기도 많이 합니다. 근데 뭐 요것도 다 선택이에요. 나는 뭐 내가 특정한 어떤 샵에서 메이크업이랑 다 받고 가고 싶다 하시면 그렇게 예약을 하셔도 되고, 뭐 신부 가는 데서 가족들이 같이 받기도 하고, 선택이 워낙 다양합니다. 그래서 요 업체들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종이 청첩장, 모바일 청첩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청모의 시기가 돼요. 청모는 결혼식 디데이로부터 한 뭐 2, 3개월 전부터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. 저도 나름대로 조금 부지런히 움직이긴 했는데, 그때 제가 처음 청모를 할 때는 회사 재직하고 있어서 사실 회사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거의 주말밖에 친구들 만날 시간이 없어서 초반에는 그냥 듬성듬성 좀 이제 막 가득 채우진 못했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회사를 퇴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평일에도 시간이 자유로워서 뭐 점심에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을 그때 만나기도 하고, 아니면은 제가 친구들 뭐 회사 인근으로 가서 좀 편하게 만나기도 하고, 요런 청모의 시기를 거쳤습니다. 요때 이제 신부들이 다이어트도 해야 되는데 청모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뭐 이제 오는데, 뭐 사실 다이어트나 이런 신부 관리도 훨씬 일찍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일찍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것도 다 이건 개개인의 선택이라서 뭐 언제부터 하세요라고 제가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, 저는 뭐 딱히 그런 거를 안 했고 못 했어요. 일단은 이거 뭐 해야 돼 막 이러다가 이제 정신없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나버려가지고, 보통은 뭐 엄청 큰 이제 피부과에서 받는 큰 시술 같은 경우에는요, 그래도 예식 한두 달 전에 조금 시작하고 빨리 끝내라 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. 왜냐면은 예식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막 얼굴에 막 크게 이제 트러블이 나거나 뭐 부작용이 나거나 뭐
뭐 이런 멍이 있거나 홍조가 막 생기거나 이러면은 예민해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관리를 받으실 거면 아예 조금 일찍이 테스트처럼 미리 받아보시고 꾸준히 받아보시고 조금 결혼 직전에는 이제 셀프 관리나 아니면은 좀 가벼운 거 위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. 저는 막 그렇게 결혼 몇 개월 전에는 바빠서 정신도 없었고 크게 막 생각을 못했다가 마지막에 저도 한 3개월 정도? 2, 3개월 남겼을 때 아 경락이라도 받을까? 좀 뭐 해야 되나? 피부과 좀 갔다 올까 했는데 아 못했어요. 네, 뭐 요즘 그냥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손으로 림프순환과 괄사와 겨드랑이 치면서 독소를 빼고 있습니다. 물 많이 마시고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러면은 이제 청모와 함께 이런 식으로 결혼 준비가 거의 막바지가 돼요. 지금 저의 시기처럼. 청모를 저는 일단 결혼식 2주 전에는 다 끝냈어요. 원래 한 달 전으로 끝내고 싶었는데 쉽지는 않았고 한 2주 전 그래도 나쁘진 않았고요. 이 남은 2주 동안은 뭐 이제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지만 일단 감기 걸리거나 막 몸이 어떻게 컨디션이 나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2주 정도는 조금 쉬는 기간으로만 이제 약속을 좀 최소화해 놓은 것도 있고요. 네. 그리고 이때 저는 먼저 결혼했던 친구들이 요즘 많이 바쁘지? 이래서 아니 나 요즘 회사도 안 가고 뭐가 바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빠요. 왜냐면 이제는 이때부터 모든 곳에서 신부님만 찾습니다. 자, 내가 예약해놨던 본식 스냅 업체, 뭐 DVD 업체, 뭐 포토부스, 아이폰 스냅, 그리고 웨딩홀 다 이제 저만 찾아서 신부님 뭐 이제 식순이 어떻게 돼요? 대본은 쓰셨나요? MR로 하실 거예요? 뭐 이런 연락을 많이 받고 있는 요즘인데요. 이런 짜잘짜잘한 게 이제 결혼 한 달 전부터 2주 전 그리고 직전까지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. 결혼식 한 달 정도 전에 웨딩홀에 시식을 해볼 수 있어요. 웨딩홀 이제 저희는 뷔페를 했는데 뷔페 음식을 저희가 먼저 먹어보고 제 입맛에는 어떤 것 같아요. 뭐 당일날 이런 거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. 이런 거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시식 한번 중간에 다녀오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짜잘짜잘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 혹시 주례가 있는 결혼이라면 주례하실 분한테 미리 또 이건 연락을 하셨어야 하고요. 그리고 부케 받을 친구 먼저 또 컨택을 해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고요. 또 이벤트라고 하는데 축가 부르거나 뭐 중간에 축사해주거나 이런 또 친구들의 이벤트가 있으면 이것도 사전에 미리 이제 친한 친구들은 결혼 준비하는 과정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테니까 중간에 어떤 친구한테 맡기고 싶은지 미리 언지도 해놓고 얘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정말 막 이렇게 막바지로 다가오면 식전 영상, 식중 영상 뭐 이런 거 어떤 걸 할 건지 그리고 뭐 셀프로 제작할 건지 아니면 업체에 맡길 건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. 식순 결정하셔야 되고요. 우리는 주례가 있는 결혼식이니까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 거야 라는 식순. 이 식순이 나오면 신랑 신부가 대본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. 사회자가 물론 이제 기본적인 소양은 다 있으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건지 말씀드리면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시는데 기본 대본은 저희가 작성을 해요. 근데 요거는 뭐 인터넷 찾아보면은 많이 이제 공유되는 것도 있고요. 참 다른 사람들 이제 영상 같은 거 참고하셔도 괜찮고 네. 그리고 웨딩홀에서 기본적인 진짜 딱 기본이 되는 대본을 먼저 저희 같은 경우는 보내주셔가지고 참고해서 작성을 했습니다. 그리고 뭐 입장곡 뭐 할 건지 퇴장곡 뭐 할 건지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뭐 화촉점화 할 때 양가 부모님 입장하실 때 뭐 이런 것들 어떤 노래를 할 건지 요 시기에 최종 픽스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나는 그래도 내가 어떤 생각하는 그림이 있다 뭐 하고 하시다면 미리 좀 뭐 그 분위기에 맞는 노래를 많이 찾아보시고 미리 셀렉해 두셔도 요 마지막 시기가 조금 수월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고 싶은 입장곡이 대충은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걸로 진짜 할지 말지 정도의 결정이 남아 있었고 비슷한 류의 분위기의 노래들도 좀 요거 괜찮네 하는 게 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어요.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정말 긴 서사네요. 이게 이렇게까지 길어질 일인가 싶었는데 긴 서사네요. 이렇게 해서 결혼 준비에 대한 이제 과정을 한번 저의 경험담을 빌미로 한번 공유를 해봤고요.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. 정말
이 결혼식에 대한 준비만 지금 얘기를 드린 거고, 이 중간중간에 우리 정말 중요한 거는요, 신혼집 준비가 있어야 되고요, 신혼여행 준비가 있어야 돼요.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이 타임라인에는 빠졌지만,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돌아보니까 결혼식 당일도 너무 중요한데, 정말 더 중요한 거는 두 사람이 같이 거주할 집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집에 대한 부분이 정말 더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, 이 집에 대한 것도 각자 이제 예산에 맞춰서 현명하게 미리 발품도 많이 팔아보시고, 뭐 위치나 지역이나 주거 형태 좀 다양하게 고민을 해서 의논하고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신혼여행도 뭐 관광지 위주로 할 건지 휴양지 위주로 갈 건지, 그리고 기간은 어느 정도 갔다 올 건지, 이런 것도 신랑님 신부님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정을 지어 주셔야 돼요. 아무래도 비행기 같은 거는 직전에 예매하면 너무 비싸고, 뭐 티켓이 없으면 못 가니까 미리 사전에 예약을 다 해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,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이 8일 남았는데, 얘기를 하고 보니까 그냥 스스로 기특하네요. 쉽지 않았네. 바빴네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. 근데 저는 이 과정이 갑자기 너무 많은 것들을 알아봐야 되고 할 때는 뭐 조금 힘들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가끔 있었지만, 대체적으로 다 즐거웠어요. 이런 우리만의 어떠한 이벤트를 만들어 간다는 그 생각도 굉장히 즐거웠고, 서로 이렇게 물어보면서 취향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것도 재밌었고요. 그리고 사실 결혼식은 신부가 거의 주인공이잖아요. 그래서 신부 위주로 좀 많은 것들을 맞춰주는 이런 게, 내가 지금 아니면 언제 이런 것들을 또 누려볼 수 있을까? 언제 이렇게 또 예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, 언제 이렇게 많이 칭찬도 듣고, 뭐 이렇게 예쁜 드레스들도 입어보나?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저는 즐거웠던 결혼 준비 과정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찍은 영상으로 결혼을 이제 막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이제 참고차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저는 몸 관리를 더욱더 잘 해서 다음 주에 있을 제 결혼식을 잘 마무리 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걸로 마칠게요. 안녕.